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 주에도 서울시 공공 일자리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이번 주도 서울시 공공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연구원에서 이 청사관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1명이고요. 계약직 12개월에 8월 9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접수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무보조원을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5개월이고요. 채용 시까지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좀 서류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도시교통본부에서 보행자전거과에서 서비스 직무를 3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계약직으로 6개월, 접수기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서울시청 보행자전거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무보조원을 1명 모집합니다. 계약직이고 8월 11일까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고요. 이메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상용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휴가를 떠난 기간인데 소위 그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9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죠. 오늘은 그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고요.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날씨 무더운데 정말 더운 거 참 내색도 못하고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지 못하는 분들, 바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인데요. 이 취업 준비생들 사실 지금 8월 시기면은 나는 이번 하반기 때 반드시 취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취업을 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빠른 기업들은요, 이 9월 공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8월 달에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채용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적으로는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부터 실질적인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한번 이번 9월 달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지금 다니는 회사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사실 이 준비하실 때 어떤 고용 전망이나 동향 이런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 오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마치고 학교 들어가야죠. 학교 마치면 또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또 집 마련해야죠. 그럼요. 참 끝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씩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죠. 당장은 취업인데. 올해 하반기 그러면 공채 시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 또 주제가 저희가 키워드로 살펴볼 하반기 공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채용 인원 감소. 처음부터 조금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는 이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이 작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처음부터 너무 좀 부정적인 걸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 좀 있는데, 사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올 1월 초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500개 대기업에서 이 기업들의 채용 여부를 확정한 회사가 180개다. 거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33개, 총 한 20% 채 안 되는 이런 이 채용 인원이 좀 늘리겠다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이 한번 전에 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장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 면접 보는 애는 상당히 많았는데 주변에 합격했다는 친구들은 적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지도를 할 때 면접장에 가면 같이 면접 봤던 친구들 전화번호를 꼭 한번 갖고 와라.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요즘에 단체 이런 대화방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올려보면은 누가 합격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번호를 8명, 9명이 같이 이렇게 번호를 공유했는데도 한 명도 없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 합격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게 주변에 없는데 누가 붙나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이 신문 기사도 나고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인턴.
네, 인턴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은행권 잠깐 금융권을 좀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전국의 은행 영업장이 7,433개소로 작년에 비해서 268곳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점이 줄어들었는데 사람을 더 뽑는 게 힘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신규 인력 채용의 어떤 비용 절감이나 이런 그 인력 구조 개선과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한다. 이런 걸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2년 전에 200명의 공채를 통해서 2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던 회사인데 작년에 좀 어렵다고 공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아예 안 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영업이익 흑자가 200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왜 채용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 하반기에는 한 70명 정도 지금 공채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조금 이 채용 인원을 많이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채용을 하고 말고는 사실 기업이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경영 환경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인력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 회사를 가겠다 그렇게 찍어두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채용 공고를 안 내버리면 이제 취업을 못 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서류도 못 넣고 또 다음에 다시 이 회사가 또 채용 공고를 올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최근에는요. 그래서 이 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요. 작년에 올해 상반기 안 뽑았던 회사가 이번 하반기에도 안 뽑을 수 있다. 이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 키워드로 보는 하반기 공채입니다. 첫 번째는 공채 인원이 안타깝게도 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일단 직무를 좀 중요시하는 채용 문화가 확산된다. 요거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안 주는데 왜 직무를 중심으로 왜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좀 대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이런 그 직무 중심 채용을 좀 도입하기 전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좀 학교나 기업들이요. 좀 이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먼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취업준비생들 좀 더 찾아보시면은요. 그와 관련된 그 유사한 이런 경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 조언을 좀 드리겠고요. 이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기업들의 공채의 어떤 바로미터로 보는 게 사실 그 삼성그룹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신채용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번 하반기부터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롯데그룹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펙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 스펙 다이어트란 얘기를 하면서 능력 중심 채용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 소개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기업들과 좀 이 대기업들의 채용이 계속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이 공채 시즌에 모든 계열사가 하나의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 때 좀 약간의 그 베타 테스트 형식이었는데 각 계열사와 직무별로 전부 다른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베타 테스트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좀 해본 건데 보니까 각 계열사뿐만 아니라 직무별로 이 자기소개서 에세이 작성하는 게 달랐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앞으로는 좀 기업들이 하나의 공통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고 직무별로 자기소개서가 이제 분리되는 직무에 따라서 좀 이 다른 특징적인 질문 항목을 좀 더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가 바뀌고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채용이 계속 확산될 것이다. 특히 그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들 채용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직무를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이긴 한데 다만 이제 소위 이제 스펙 중심의 취업이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스펙이 사실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이 취업준비생들이 가져온 것들을 저희가 의미한다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직무 역량 중심 채용에서는 좀 이런 스펙을 좀 일단 그런 스펙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람을 좀 뽑겠다. 이런 그 의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 이상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제 숫자 스펙이 우대되는 시대는 좀 이제 끝났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공감을
공감을 하실 필요가 확실히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숫자 스펙 안 본다 얘기하면 사실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 최근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업들이 왜 스펙을 더 이상 보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회사들이 사실 이런 우리 회사, 우리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직무 역량 도출을 완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에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스펙이 맞지 않은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고, 이런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신입사원을 뽑겠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이런 탈스펙, 스펙 초월,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숫자로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스펙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숫자로 볼 수 있는 스펙인데, 이제는 이런 걸 채용 결과에 더 이상 좀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좀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러면 숫자 스펙을 보지 않으면 경험 스펙을 보겠다, 이런 의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스펙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보면요, 자기소개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리고 면접이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지고, 이 면접관들이 상당히 프로가 돼가지고 그냥 뭐 밥 먹었나, 뭐 취미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직무에 포커스된, 집중화된 질문, 그리고 답변을 예상해서 그 답변에 대한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런 그 전문성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 스펙이 아니고 좀 정성적인 이런 그 스펙을 보고 좀 평가를 해서 좀 사람을 좀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사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분들의 특징이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 경험을 정리하는 건데, 사실 경험을 쌓으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돈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아직 채용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아직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쌓을 수 있는 이런 경험 스펙이 있다면 먼저 찾아보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중심으로 보고 실무를 잘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건데, 조금 의구심도 저는 듭니다, 사실은. 뭐 사실 공부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어디 있고요. 그렇게 뭐 일을 와서 이제 가능성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세부적으로 가니까 말이죠. 그렇게 일 잘하면 기존에 면접 보시는 분들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 시즌 키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에세이 작성. 에세이 작성입니다. 일단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딱 오실 텐데요. 이 에세이 작성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는 다른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에세이형으로 바뀌는 이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전에는 그냥 뭐 성장 과정, 뭐 성격 장단점 간단한 걸 기술했다면, 최근에는 뭐 2만 자, 2만 5천 자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A4 한 장이 2,5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A4 한 8장, 9장 정도 작성해야 되는, 이게 이제 저희는 에세이형의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저희 시험처럼, 옛날에 저희 논술 시험처럼 그렇게 보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합쳐서 에세이 작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에세이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세이 작성을 도입을 하면, 아까 제가 글자 수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질문 항목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의 자기소개서는 자기는 경험을 중심으로 그냥 나열을 하면 되거든요. 자기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썼다 그러면, 이제는 에세이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글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또 최근에는 질문 항목이 어려워진과 동시에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 이 내용 저 내용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써라,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샘플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나옵니다. 뭐 본인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을 극복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밑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배경이나 계기, 어려웠던 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행동과 이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결과 아쉬운 점을 포함해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질문에 맞는 답을 쓰는 겁니다. 이게 보통 뭐 1000자에서 2000자, 뭐 길게는 4000자까지 작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어떤 글이 막
중구난방으로 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글이 오기 때문에 이걸 읽고 좀 평가하기가 좋고요. 또 이 면접관들 같은 경우는 질문 항목이 딱 뚜렷하기 때문에 이 면접자들에 대한 그 사전 정보, 배경 정보를 얻는데 상당히 시간을 대폭 감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실제 문항 사례를 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항목을 많이 바꾸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현장에서 본다. 이 얘기는 보통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에세이를 다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채용에 이 당락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이런 자기소개서의 그 어떤 필력이 같으냐 이런 걸 한번 좀 검증해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 쓴 거 가지고 이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 있고 또 글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더 보기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은 좀 미리 보시고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하반기 공채 시장의 경향이었는데요. 그러면요, 첫 번째 뭐 채용 인원 주는 거야 뭐 수험생, 준비생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직무 중심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경험을 많이 쌓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 시절 학교 안에서 했던 활동들과 학교 밖에서 했던 행동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글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에세이 작성 같은 경우는 글을 실제로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 두 갈식으로 자기의 결론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배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글에 대한 그 강조점을 쓰라, 이런 그 글 작성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사전에 좀 찾아보시고 글을 직접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키워드로 본 하반기 공채 경향과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